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보 54, 가격제 원칙, 감정평가 규칙의 용어들, 그 다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해서 이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부동산 가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1번, 최유효용은 다양한 용도 중에 최고 유효한 용을 고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읒이 보이죠, 여러분? 부증성과 이응,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나왔던 게 최유효 유형이었어요. 이때 최고 유효한 용이 되고 있는지 판단 기준은 법경기 측면에서 판단해서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인 채택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건 얘는 기술적 측면이었고, 합리적 합법적인 이용은 법률적 개념과 관련이 있었고, 최고 수익이 발생하는 건 기술적 개념이 아닌 경제적 개념이었죠. 법경기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최고 최선의 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용했을 때 최고의 수익이 발생되더라는 것이 과거의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될 때 최고 최선의 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최선을 다한 이용이지만 최고는 아니다. 조금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주의하실 건 최유효용은 전문가에 의한 이용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갖춘 사람에 의한 이용이래요. 그럼 걔는 결국은 보통 사람에 의한 이용이잖아요. 주의를 꼭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2번,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단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 균형 깨지면 뭐가 저하된다고요? 기능적 단가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주의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적합의 원칙은 외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에 영향을 고려한다. 이렇게 판단해 보기 위해선 지역을 분석해야 되죠. 둘러싼 지역을. 4번, 대체의 원칙은 3방식 7방법에 대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원칙이 뭐라고요? 대체의 원칙이었죠.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관계의 유사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네요. 대상 부동산 평가 의뢰됐더니 걔랑 똑같은 것 또는 유사한 것 찾아서 걔가 10억이니까 너도 10억.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잖아요. 그네요. 그 다음 5번.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전제되는 원칙이었습니다.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은 수요자 측면에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가액에서 나온, 가격에서 나온 수익에서 다시 가격으로 되돌아간다 해서 수익환원법이었죠.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잘하셨네요.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 그 식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수익가액은 환원시켜주는 수익률, 환원이율분의 순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 조순전후 중에 순이었죠.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서 구하더라. 이 내용. 그래서 가격제 원칙은 내부적 원칙인지 외부적 원칙인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부적 원칙 어떻게 외웠었죠, 여러분? 건물 내부에 균이 수수수. 기억나세요? 균형의 원칙. 이는 이가 아니라 기여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체감의 법칙이었죠.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1번은 2번이네요. 2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원가법이란 원가라고 나온 순간 비용방식이죠. 비용방식에 의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네요. 대상 물건을 다시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 얘 언제 다시 만들죠, 여러분? 기준 시점에 다시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보고서에 언제 얼마다라고 꼭 집어줘야 되는데 언제를. 그게 기준 시점이었죠, 여러분. 별다른 얘기가 없는 이상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된 가액이 되는 거였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조달원가에서 만든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달아 없어진 부분을 까고 남아있는 것을 고치는 감가수정을 하면 나머지 비용들을 쌓아서 계산한 가액, 적산가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맞네요. 2번 수익환원법은 수익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얘는 뭐죠? 수익 방식이었어요. 가액 구하는 방법이었죠, 여러분. 수익 방식에 의해서 임료 구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이었습니다. 임료를 적분한다 이렇게 기억했죠. 그래서 수익 분석법, 적산법은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이름에 다 나와 있죠. 수익을 환원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더라. 이거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X입니다. 3번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예요. 주의하세요. 이때 경제적 가치에는 시장 가치, 투자 가치, 장부 가치, 보험 가치 다 들어가요.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은 시장 가치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러면 걔는 X가 되는 거예요. 꼭 집어 뭐라고 해야 된다? 경제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거래 사례 비교법은 시장에서 찾은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과 다르면 무슨 찌개? 부대찌개가 아니라 사시찌개 끓인다고 그랬죠? 배가 고프니까 면발도 넘었고 사시찌개면 4.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면적 비교. 그때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을 분수로 비교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감정평가 의뢰된 대상 부동산이니까 그 수치가 분자, 처음 출발은 100으로 출발한다.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부터 시작하죠. 얘는. 그 다음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가액을 산정하네요. 이거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X예요. 비교해서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임대사례 비교법이잖아요.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MM으로 반드시 기억하는 거죠. 무슨 찌개면? 사시찌개면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정보정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시점 수정부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한 사정을 개입시켜서 평가하지 않죠. 그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 사정보정부터 했던 거죠. 사시찌개. 공시지가 기준법. 시점 수정부터 해요. 사정보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근 지역에는 뭐가 살고 있다? 대상 부동산이 살고 있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지역이었어요.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아니라 당연히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몇 번이 틀렸다? 5번이 틀렸죠.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3번.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인 이용과 가격 수준 파악을 위해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지, 표, 수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지표수, 표준적 이용과 지역 내 표준적 이용의 상태와 지역을 분석해보면 가격 수준대를 알 수 있더라. 2번,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분석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 대한 전체적, 거시적 분석인 거죠. 바뀌어 있네요.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분석이겠죠. 바뀌어 있어서 X입니다. 뭐부터 해야 되죠, 여러분?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걔는 선행 분석이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지역이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끄집어냈다면 자, 이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그럼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었죠, 여러분. 고로 유사 지역에는 뭐가 없네요? 대상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죠. 이때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추출했다고 나오면 인근 지역에는 뭐가 있으니까?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으니까 지금 지역이 같나요?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고로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는 없죠. 꼭 집어 지역 요인 비교치를 물어보면 100분의 100이겠네요. 그런데 이때도 지역 분석은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지역 내의 표준적인 이용과 가격 수준대를 알 수 있죠. 고로 지역 요인 비교와 지역 분석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럼 유사 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끄집어냈다면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의 지역이 다르니까 이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겠죠. 만약에 사례 부동산이 속한 유사 지역 자체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10%만큼 우세하다 그러면 사례 부동산 수치가 110이 돼야 되겠죠. 110분의 1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포함한 지역이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권역, 동일 수급권이었어요. 그래서 3번에 자 이제 2번이 지금 틀렸었고 3번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뭘 공유한다? 지역 요인.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아까는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X였잖아요. 4번 동일 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맞죠? 5번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판정하기 위해 최유효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개별 분석을 통해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결정하고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용은 일반적으로는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었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 주변의 표준적 이용 주거용이지만 그 대상 부동산은 상업용 건물로 이용하는 게 최고 유효한 이용이 될 것이다. 주의 꼭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개별 분석하면 이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였죠. 되셨나요? 우리의 매일은 반드시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